안녕하세요. 일본 주식 전업투자 휴니TV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일본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큰 뉴스가 대략 3개 있는데 이 세 뉴스에 대해서 언급드린 다음에 관련주들에 대해서 언급드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뉴스는 이번 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뉴스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숙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주식을 안 하더라도 이런 큰 뉴스들은 경제신문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또 알아야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을 잡는 일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언급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뉴스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도요타가 대규모 이제 투자를 발표했어요. 어떤 이제 발표냐면은 보시면은 EV 전기 자동차에 탑재하는 새로운 전지 개발에 1.5조 엔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차 뉴스인데 일단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규모죠. 1.5조 엔이면 원화로 거의 15조 원. 15조 원을 EV 시장에 이제 자금을 투입한다. 당연하지만 이런 뉴스가 뜨면은 혜택주, 수혜주 이런 게 바로바로 떠오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이 뉴스를 받고 움직인 종목 중 하나가 이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EV 전지를 이제 제작하는 이제 관련주인데 오늘 이제 5% 가량 올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전지 관련주를 딱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그 관련주들을 봐가면서 어느 정도 올랐고, 또 어떤 종목은 같은 섹터여도 이제 오르는 종목이 있고 하락하는, 그렇게 막 크게 안 오르는 종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비교해 보면서 그때그때 그 재료 반응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리스팅을 해놓는 게 중요한데, 미리 감시 종목에 EV 섹터를 만들어 놓고 EV 관련주로서 이런 식으로 몇 개 리스트업 해놓고 이런 발표가 나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EV 관련해서 최근에 또 뭐 BMW 관련해서 또 큰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관련주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따로 종목은 제가 언급을 안 드리고 있어서 일단 이제 EV 관련주도 지금 저는 크게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V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한두 개 정도는 투자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래도 소폭이라도 계속 앞으로 오르는 흐름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면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EV 관련주는 하나쯤 갖고 있는 거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아마존과 이제 미쓰비시 상사가 대규모 투자를 이제 진행한다에 관련된 뉴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아마존과 미쓰비시 상사가 체결을 했어요. 뭐로 체결을 했냐면 태양광 전력을 장기로 이제 조달을 하는 거죠. 아마존이 이제 미쓰비시 상사로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조달받는데, 뉴스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본 국내 거점을 활용해서 이제 450개 곳에 지금 미쓰비시 상사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이제 협업을 조달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한다. 이제 이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나 물류 거점에서 이제 활용을 한다. 그 에너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뉴스인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서는 당연하지만 큰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뉴스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 뉴스를 통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태양광 하면 이제 저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네이버 카페를 예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외웠을 거라고 이제 보시는데, 태양광 하면은 그냥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MPC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작년에 투자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늘 관련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5%대로 상승을 했고,
직접적으로 이제 혜택을 보는 종목은 A발란스는 이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태양광 관련 사업인데, 이 조달 사업 일환으로서 이제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제 거론이 되면서 이제 A발란스가 직접적인 이제 이 조달에 있어서 분명히 관여를 하는 회사로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점차 조금씩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NPC A발란스 아니면 또 레노바 같은 것도 바로바로 이제 떠오르죠. 태양광 관련하면은 레노바도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8% 가량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언급드린 대로 주식은 이렇게 연상 게임이에요. 연상 게임이어서 이런 뉴스가 딱 하나 뜨면은 딱딱 이렇게 태양광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딱딱 이제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을 그때그때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단타를 한다, 뭐 스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섹터별로 어떤 종목은 예를 들어 레노바는 지금 8% 올랐는데 A발란스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올랐잖아요. 직접적인 관련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레노바에 비해서 덜 올랐으니까 좀 단타 폭을 좀 노려본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단타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기술인데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 위주로 투자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하는 나는 들어가지 않고 다시 또 조정을 받았을 때 태양광을 또 중장기로 또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시간축으로 주식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은 또 내 이제 성향을 또 잘 알고, 그리고 회사를 또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식이란 게 굉장히 또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굉장히 또 파고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뉴스라 보다기는 소프트뱅크가 최근에 이제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하는 추세였거든요. 차트를 보시면, 자, 고점은 이제 만엔 이상을 찍었었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거의 40%가량 고점 대비 40%가량 빠졌었는데, 소프트뱅크 그룹이 일본에서 거의 탑3에 들어가는 굉장히 큰 기업인데, 그런 기업이 이렇게 40%가량 빠져버리는 거의 뭐 소형주 같은 움직임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잡을 때가 되지 않았냐고, 이 정도면은 반발할 때가 됐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대형주를 기본적으로 안 만지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들은 이제 단가가 높잖아요. 100주를 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단 800만원, 900만원 이제 넣어야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자금 구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적을 때는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오히려 기회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크게 반등을 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은 그 T-모바일 이제 주식을 소프트뱅크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독일 통신 도이치텔레콤이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주식을 이제 매각한 후에 주식 교환을 한 거죠. 이 주식을 이제 새로 보유하게 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텔레콤 T-모바일 주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애물단지식으로 안 좋은 약간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현금화한 것 자체가 호재로서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주식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생각은 이거 이제 이 요소로만 오르는 게 아니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실 자사주 매입 의혹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전 뉴스예요. 2020년도 3월이면 이제 코로나 때 한창 폭락해서 주식이 이제 엄청나게 폭락했을 때 시기인데, 이때 소프트뱅크가 5천억 엔 상한으로 자사주 매입을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소식 이후로 굉장히 주식이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씨의 이제 생각이 어떤 거냐면,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사실 불만을 많이 갖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MBO라 해가지고 MBO 이제 쉽게 말하면 자사주 매입인데, 경영진들이 이제 MBO를 통해서 이제 비상장으로 만든다, 약간 이런 것까지 이제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선종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괴리가 되면은 어떻게든 그거를 자사주 매입이나 비상장화 이런 거로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어서 이렇게 이제 크게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아마 또 그런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락하면은 손정희가 새로 어떤 이제 대응책을 세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 이제 하락하면은 조금씩 줍줍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금이 많다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줍줍해도 됐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 이미 지금 자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대주주는 기본적으로 안 만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라이브 때 언급 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 이제 드디어 반발하면서 다시 상승세로 향하고 있다. 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고점 대비 살짝 하락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저는 이제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자사주 매입이 충분히 있을 만하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주식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경험상 이런 것들이 딱딱 뭔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아니어도 어떤 종목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매입이 의혹이 앞으로 갈 수 있다. 그거에 따른 기대감 매수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주식은 이제 다양한 이런 투자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큰 뉴스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이랑 투자자들은 이제 어떻게 그걸 주가랑 연관시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상으로는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각자 또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더 복잡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세 가지 뉴스 언급드리고 관련주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